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께서 평소 채용에 대해서 그리고 현대자동차 생활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점들을 직접 인재 채용 팀원들의 입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마련된 채용 토크 시간입니다. 여기 지금 저희 팀원들이 함께 자리하고 계신데요. 간단하게 돌아가면서 자기소개한 후에 코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릴게요. 저는 인재 채용팀의 한규현 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 인재채용팀에서 신입 및 인턴 채용 업무 담당하고 있는 김기웅 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재채용팀에서 경력채용 담당하고 있는 윤종희 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재채용팀에서 신입 인턴 기획 총괄을 맡고 있는 홍현옥 과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특강에 이어서 직무 토크까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느라고 많이 피곤하실 것 같은데요. 자세 조금 더 편안하게 하시고 좀 편한 표정으로 편한 자세로 즐겨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 채용 토크 시간은 총 30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1시간을 해도 2시간을 해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많은 궁금증들을 다 풀어드리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설명회 참가 신청을 받을 때 채용팀에 궁금한 내용들을 같이 질문해 주시도록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빈도수가 높은 질문들로 먼저 저희가 미리 구성을 조금 해놓았고요. 그 이후에는 여기에 참가하고 계신 분들이 직접 실시간으로 올려주신 질문들을 바탕으로 남은 시간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인재 채용 팀원들은 취업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에요. 취업을 준비했을 때가 참 가물가물한데 한번 가장 최근에 취업을 하셨던 윤종희 사원님께서 한번 대답을 해봐 주실까요? 네, 제가 제일 최근에 한 것처럼 보이죠? 이 네 분 중에는 제일 최근에 했고 이제 취업을 한 지 딱 2년이 됐는데요. 취준했을 때 기억이 워낙 강렬해서 2년이나 지났지만 아직 잘 잊히진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방식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저도 처음에 자소서를 받고 너의 10년 후 계획을 써라, 네가 품고 있는 소망과 꿈을 써라 이런 내용에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오히려 자소서를 워드 파일 앞에 놓고 고민하기보다는 좀 저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네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뭐야? 라고 물었을 때 사실 대답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사실 사람들이 특히 이렇게 바쁜 우리 대학생들이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돌이켜보고 깊이 있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걸 알지만 자소서를 쓰기 직전이시더라도 잠깐이라도 자기가 살아온 시절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고 내가 진짜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잘하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게 자소서뿐만 아니라 나중에 면접에 가서도 되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말씀드리고 싶으신 팀원분들 계세요? 다음으로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믿기 어렵겠지만 제가 대리님보다 후배거든요. 종희 사원보다는 이제 1년 먼저 들어왔고요. 그래서 좀 기억을 되짚어 보면 저도 이제 인턴으로 처음에 지원서를 쓰기 시작했었는데 잘 안 됐었어요. 그래갖고 서류 많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왜 안 됐나라고 고민을 해보니까 스스로 별로 이렇게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내가 왜 지원을 했는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그 자소서 문항만 보고 어떻게 답변할지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실제로 이제 공채를 지원하는 시즌이 됐을 때는 선배들을 되게 많이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다양한 산업군, 다양한 회사, 또 다양한 직무에서 일하고 있는 선배들을 만나서 실제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뭐 취업 준비는 어떻게 하셨는지, 또 회사에 들어가 보니까 내가 학생 때 생각하던 거랑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을 쫓아다니면서 많이 물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좀 뭐 귀찮아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많이 얘기를 잘 해서 줬었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듣고 나니까 아 이런 회사에 가서 이런 일을 해야겠구나라는 게 좀 감이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걸 납득하고 나서부터는 자기소개서나 아니면 뭐 면접에 가서 누가 뭘 물어봐도 답변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내가 왜 이 회사에 이 직무에 지원을 하는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맞나라는 걸 좀
제 스스로 이해하고 납득하는 데 좀 시간을 많이 쏟았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팁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채용 팀원들이 지원자분들 만나 뵐 때마다 끊임없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뭐 지원 분야 중심으로 써야 되나요? 아니면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세부 직무 중심으로 써야 되나요? 혹은 뭐 제목을 달아야 되나요? 안 다는 게 좋나요? 뭐 인성 중심으로 쓸까요? 아니면 학업이나 직무 내용 중심으로 쓸까요? 굉장히 다양한 버전의 비슷한 질문들을 많이 해주세요. 자기소개서 작성 팁 혹시 팀원분들 중에 좀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소개서를 썼었다. 뭐 어려운 질문을 던지시고 저를 쳐다보시니까 지금 채용팀에서 이제 한 3, 4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요. 매번 3, 4년 동안 이 질문을 받았는데 정말 죄송스럽게도 사실은 자기소개서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예시가 이제 뭐 지원 분야에 초점을 맞춰야 되나요? 아니면 세부 업무에 초점을 맞춰야 되나요? 인성에 초점을 맞춰야 되나요? 직무에 초점을 맞춰야 되나요?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쓰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오후 타임에 오셨지만 또 오전에 저희가 채용 제도 안내를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인재상에 관한 얘기를 했었어요. 혹시 현대자동차 인재상이 뭔지 알고 계시나요?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 인재상이 없으니까요. 네. 저희가 What makes you move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라는 거에 좀 주제를 줬었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들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나는 좀 더 지원 분야까지 생각을 한다. 아니면 나는 그거보다는 세부적인 업무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했다. 혹은 나는 이런 직무 역량을 갖춘 사람입니다. 아니면 나는 인성적으로 좀 이런 그런 백그라운드가 잘 되어 있습니다. 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거를 그대로 자기소개서에만 잘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각각의 개성이나 성격이 그 특성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만 보여주면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스킬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머리 아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 4명 중에는 홍현옥 과장님께서 자기소개서를 가장 많이 읽어보셨는데 수많은 자기소개서를 읽어보신 과장님께서는 혹시 팁을 주실 게 있을까요? 네, 목이 메이시는군요. 목이 메입니다. 정말 자기소개서 검토할 때마다 정말 저희 우선 그 현대차의 인사팀에서는 자기소개서 꼼꼼하게 다 훑어보거든요. 한 땀 한 땀 다 있습니다. 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우선 제일 이것만은 피하고 싶다라는 것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기소개서가 면접까지 쭉 계속 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아무리 좋더라도 제일 마지막에 저는 그래서 현대자동차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S모 회사나 뭐 이런 쪽 다른 회사 그거 지속적으로 저희가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전혀 잘 고쳐지지가 않아요. 예, 그런 부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차피 취업 준비생 분들은 현실적인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여기저기 이제 채용 공고가 오픈이 되고 뭐 한쪽만 바라보고 내가 다 넣겠다 이렇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현대차에 포커싱해서 작성해 주시는 지원자들이 있는 반면에 여기저기 어디 거 좀 베끼고 요거 오려서 붙이고 하다 보면 저도 읽다 보면요 이 흐름이 갑자기 잘 가야 되는데 갑자기 튈 때가 있어요. 네, 그런 것들 저희도 잘 발라냅니다. 그런 것들이 좀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What makes you move죠? 여기서 많은 지원자들이 좀 놓치는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다들 What makes you move 쪽에 작성을 하신 내용들을 좀 읽어보면 주로 대외적인 회사의 어떤 그런 홍보 어떤 이런 것들 합니다. 이런 내용들로 많이 작성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과 What makes you move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그냥 직설적으로 우리 어머니가 아침에 일어나라고 발로 찰 때 나를 움직이게 한다 라든지
그런 솔직한 본인의 이야기가 좀 녹아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장난스럽지는 않지만 그 이후 단에서 풀어낼 수 있는 과정들은 충분히 더 진지하게 들어갈 수는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본인 이름을 지우고 다른 누군가의 이름을 지어 넣었을 때 그것들이 어디선가 다 이렇게 통용된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본인만의 색깔이 들어가게 솔직담백하게 작성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전에 다른 공고에 지원했던 이력이 있는데 이번에는 예전에 지원했던 직무랑 다른 직무로 지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럴 경우에 불이익이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답변을 드려볼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무를 바꿨다는 사실만으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현직에서 근무하고 계신 직원분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이 직무를 계속하는 게 좋을지 많은 고민을 하시고 때로는 직무를 완전히 새로운 걸로 바꾸시기도 해요. 심지어 근무를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지원자분들께서 고민 끝에 직무를 변경하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게 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주의하셔야 될 점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직무를 바꾸시는 분들 중 많은 케이스는 사실 작년에는 A 직무가 조금 경쟁률이 낮을 것 같았는데 올해는 B 직무가 쉬울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직무를 바꾸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경쟁력을 가장 높이는 방법은 다른 지원자가 조금 지원하거나 혹은 인원을 많이 뽑는 직무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직무에 지원하는 게 내 경쟁력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직무를 바꾸실 때 경쟁률 같은 걸 고려하셔서 이제 분야를 바꾸시는 게 아니라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나는 이걸 더 잘할 수 있고 나는 이게 더 관심이 간다라는 판단 하에 직무를 바꿔주신다면 불이익은 전혀 없으십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학생들은 직무 경험이 없는 게 일반적인데 서류나 면접에서 도대체 직무 역량을 어떻게 보여주나요? 지어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라는 질문이에요. 사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신입인데 경력을 필요로 하면 도대체 그 경력은 어디서 썼나요? 이런 질문들 저도 이제 서칭하면서 굉장히 많이 봤었는데 요거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시고 싶은 팀원분들 이것도 제일 최근에 학생이었던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면 직무 경험이라는 거의 범위를 좀 작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인사팀에 들어가고 싶으면 반드시 인사 직무에 뭐 인턴을 해봤어야 된다든지 하다못해 무슨 전략학회라도 들어가서 인사 비스무리한 거라도 해봤어야 자소서에 쓸 내용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직무 경험이라는 걸 단순히 그 직무에 관련된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 영업 직무에 쓰시는 분들은 난 아르바이트를 해봤다, 뭐 하나라도 물건을 팔아봤다 이쪽으로 자꾸 어필을 하시는데 그런 경험 자체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좀 더 넓게 생각하셔서 내가 생각할 때 이 직무를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성격은 뭐 이런 거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 그런 거 굉장히 잘하는 것 같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직무 역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거창하게 난 마케팅 학회를 해봤어. 마케팅 학회 회장이었으니까 마케팅을 해야 돼. 이런 느낌보다는 나는 뭐 이러이러한 것들이 좋아. 이런 것들을 하면 잘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직무 역량으로 풀어내시면 저희도 보기에 이해가 쉽고 쓰실 때도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지어내지는 마십시오. 면접 때 보면 1분 안에 파악이 가능합니다. 입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지원하신 직무를 직접 경험하신 적은 없으십니다. 그래서 뭐 구매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내가 물건 사는 걸 되게 좋아하고 싸게 잘 삽니다. 이런 것들 막 넣으시는데 물론 그것도 역량 중에 하나일 수 있겠지만 사실 저희가 말씀드리는 직무 역량이라는 건 그 직무에 대한 경력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성향이나 내가 좋아하고 즐겨하는 고민들은 이런 공통점이 있더라. 내가 좋아하는 수업들은 다 이런 성향이었던 것 같아라는 게 분명히 다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제 본인의 경향성에 따라서 지금까지 학교 생활을 해오셨을 텐데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사실은 직무 역량을 가지고 계세요. 다만 뭔가 소위 말하는 스펙
처럼 한 줄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직무 역량을 본인이 가지고 계시니까 그 부분을 꼼꼼히 고민을 하셔서 작성하시면 지어내는 일 없이 본인의 스토리만으로도 충분히 강점을 보여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가끔 본인이 지원했던 분야가 아니라 다른 분야로 입사하도록 지원 분야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 어떤 이유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거 저희가 뭐 많지는 않지만 지원 분야가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취업 준비를 하고 이렇게 전형을 밟을 때는 이해를 잘 못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명확하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채용팀에서 일하면서 많은 이제 지원자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저는 A 직무가 하고 싶어요. 그러고 위해서 이런 과목도 들었고 뭐 이런 동아리도 했고요. 뭐 이런 역량을 쌓았고 이런 얘기를 막 열심히 하시는데 열심히 듣다 보니까 이거 B에 대한 얘기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서 나왔던 질문의 좀 연장선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뭐 회사 생활이라거나 직무에 대한 경험이 이제 많지 않으시다 보니 내가 생각하는 어떤 방향성이 실제 조직에 있는 직무랑은 좀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서류 전형부터 채용 전형 진행을 하면서 저희 뭐 인사팀이나 다른 많은 분들이 보셨을 때 지원했던 분야보다 다른 부분이 조금 더 적합할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드는 경우에는 지원 분야 변경을 하고 있고요. 제가 뭐 그걸 갑자기 변경하지는 않고 미리미리 안내를 드리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 지원 분야가 변경된 분이 계세요. 저의 후배인 윤종희 사원이 지원 분야가 변경됐던 케이스거든요. 한번 좀 본인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1지망을 홍보를 썼었고요. 2지망으로 인사를 썼는데 어느 순간 본인 인사로 이렇게 끌려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들어오고 나서 아무래도 이제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저를 뽑은 분들과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너를 왜 인사로 데려왔는지. 근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밖에서 본 현대자동차의 홍보, 밖에서 본 현대자동차의 인사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제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저는 홍보 쪽에 더 맞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직접 근무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인사에 좀 더 맞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더라고요. 사실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채용팀으로서 업무를 하다 보면 이게 홍보가 아니고 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직무가 딱 하나로 정해졌다고 해서 사실 그 안에서 하는 일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좀 더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일의 스콥을 넓혀갈 수도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지원 분야가 변경되시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나는 1지망 이거 했었다. 근데 인사팀에서 변경했다라고 솔직하게 면접에서 말씀하셔도 전혀 문제 없고요. 내가 이 일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저 일도 잘하고 이 일도 잘하고 나는 다 잘한다. 이런 식으로 어필해 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종희 씨는 만족하세요? 제가 이 자리에 저희 팀장님도 계시고 저희 그룹장님도 계시고 네, 그거는 이따가 오프 더 레코드로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는 아까 끌려왔다길래 끌려오긴 끌려왔죠. 왜냐면 제가 1지망으로 지원한 것은 아니었으니까 2지망으로 붙었길래 저는 내가 1지망을 떨어지고 2지망을 붙었다는 건 뭔가 수능에서는 그렇잖아요. 점수가 낮으면 2지망에 가고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처음에는 내가 성적이 별로 안 돼서 2지망에 갔나라는 느낌도 있었는데 사실 지금은 굉장히 다 이해를 한 상황이고요. 채용팀에서 직접 저를 채용팀으로 데려오셨기 때문에 매우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윤종희 사원의 진솔한 심정 나중에 오프 더 레코드로 꼭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저는 이공계 전공인데 영업, 상품 전략, 마케팅 같이 보통은 인문계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직무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직무에 제가 지원하면 아무래도 전공 때문에 좀 불리하겠죠? 라는 질문이에요. 이거 혹시 누가 답변해 주실까요? 뭔가 분야나 전공에도 되게 한정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일단은 현대자동차라는 회사 자체의 특성이 어떤 분야의 특성보다 더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차를 만드는 회사고 차를 파는 회사이기 때문에 영업이나 상품 전략도 어떻게 보면 뭐 공학적인 지식이나 차에 대한 이해 없이는 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공계 분들이 잘 모르셔서 아마 지원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영업이나 전략 쪽에도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으시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문과는 그러면 어디로 가라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문과분들 역시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부서에 가도 한 전공으로만 사람들이 이루어져 있지는 않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전공의 사람들이 한 부서에서 일하고 있고 인문계 분들도 뭐 플랜트나 구매 이쪽에서 충분히 업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전공에 딱 맞는 직무를 선택해야만 내가 유리할 것 같아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모집 요강에 주요 전공을 표기해드리긴 했는데요. 그거는 대표적인 전공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써놓은 것일 뿐이고 그 전공에 이제 본인 전공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지원을 못하시거나 혹은 지원했을 때 불리하거나 하는 점은 없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인턴 실습 후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하는 인원의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라고 되게 많은 질문이 들어왔었어요. 요거는 인턴 전문가이신 김기용 사원이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팀 내에서 인턴의 삼촌, 인턴의 형님으로 불리고 있는 김기용 사원입니다. 인턴의 아버지 아니셨나요? 마음대로 맞추셨네요. 내리셨는데 인턴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계십니다. 좀 제가 노안이긴 하지만 아버지 뻘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그 인턴 업무를 저도 이제 담당을 하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비율이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사실 매번 바뀝니다. 인턴은 저희가 좀 미리 뽑는 개념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100명의 인턴 분들이 이제 실습을 진행을 했는데 모두 다 우수하다면 100명 모두 다 채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반대의 경우도 물론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 상황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턴 실습이 끝나고 나면 당연히 확인을 합니다. 이번에는 몇 명 중에 몇 %가 되었는가라는 걸 확인을 하는데 매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입니다라고 뭔가 딱 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현장 질문도 있어서 남은 질문은 조금 빠르게 이어가 볼게요. 모든 선발 전형의 평가 결과가 누적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임원 면접 때까지 저희한테 끊임없이 들어오는 질문이에요. 인적성 되게 망한 줄 알았는데 어떻게 붙은 것 같아요. 근데 1차 면접에서 그럼 다른 지원자들보다 불리한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들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평가 결과는 누적되지 않고 매번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전 전형에서 뭔가 본인이 신경 쓰이는 일이 있으셨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너무 이제 몰입되지 마시고 앞으로 남은 전형을 제대로 최선을 다해서 진행해 주시면 전혀 불리함 없이 다른 지원자분들과 똑같은 환경에서 경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이 굉장히 어렵네요. 인재 채용 팀원분들이 다시 대학생으로 돌아간다면 취업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대학생이 되게 한참 전이셨던 홍현욱 과장님께서 한번 대답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런 H 채용 설명회 저희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많이 할 거예요. 예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채용 설명회를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취업에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남들 다 가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대학생으로 돌아간다면 좀 많이 사람들도 좀 많이 만나고요. 채용 설명회도 좀 많이 다녀서 요즘 분위기가 어떤지 이런 것들도 좀 준비를 하고 싶어요. 예전에 제가 너무 무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최근에 빅데이터 그리고 자율주행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미리 좀 인사이트가 좀 있었었으면 조금 더 그 해당 분야에 공부를 더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정보 수집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지원자 여러분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처럼 사실은 여러분들도 여러 회사 중에 나한테 가장 맞는 회사가 어떤 건지 판단을 내리고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시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 회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고 저희도 그런 걸 위해서 이렇게 채용 설명회를 열어서 현대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홍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에 공감이 많이 가네요. 감사합니다. 공감해 주셔서. 요즘 잘 공감 안 하거든요. 밑에 친구들. 고마워요. 네, 저희가 미리 모아놨던 질문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이 저희한테 질문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남은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직무에 대한 질문이 두 개가 들어와서 한꺼번에 질문을 드릴게요. 소프트웨어 직무가 원래 인턴으로만 채용을 하다가 이번에 신입 공채에 처음으로 추가가 됐는데 어떤 방식으로 선발 전형이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코딩 테스트는 적성 검사를 대체한다고 안내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인적성 검사 보는 날에 같이 시험을 보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거 김기웅 사원이 대답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죠? 그 인턴의 삼촌으로서 작년에 제가 소프트웨어 실기 전형을 진행을 했었고요. 뭐 일정을 말씀을 드리자면 소프트웨어 지원하신 분들은 이제 HMAT 인적성 검사를 보는 날 실기 전형을 같이 보시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성, 적성 검사 중에 인성 검사만 보시게 되고요. 적성 검사 없이 실기 전형은 그 적성 검사를 실기 전형으로 대체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대상자분들께는 이제 실기 전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디서 몇 분 동안 진행되는지 미리 안내를 드릴 거고요. 조금 더 뭐 세부적으로는 뭐 어떤 언어를 쓰는지 이런 부분도 좀 더 안내를 드리니까 좀 해당하시는 분들은 그런 내용 참고하셔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다음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지원서에 특정 직무를 하고 싶다고 썼을 때 그 직무의 자리가 지금 현재 없는 상황이라면 아예 선발하지 않나요? 아니면 일단 선발한 후에 다른 팀에 배치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요거는 제가 답변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지원하신 직무에 적합하신 분이라면 그 지원자분께서 하고 싶은 세부적인 직무의 자리가 없다고 해서 뽑지 않는 건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손해인 것 같습니다. 입사를 하시면 한 가지 업무만 계속 하시는 게 아니라 해당 직무 내에서 다양한 업무를 돌아가시면서 경험을 하시기 때문에 입사 직후에 일을 계속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입사를 하셔서 먼저 다른 일을 경험하신 후에 원래 하고 싶었던 일로 돌아가실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세부적인 직무가 딱 매치하지 않더라도 뛰어나신 지원자분이면 얼마든지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심플로 질문을 하나만 더 받도록 할게요. 핵심 역량 면접 시에 지원한 부서의 그 현업 선배들만 나오시는지 혹은 인재채용팀 선배들도 함께 면접에 나와주시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인데요. 전문 면접위원이신 홍영혁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서류 통과하셔가지고 꼭 저를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나갑니다. 예. 네, 현업 선배와 인사 선배가 한 분씩 해서 총 2분의 면접위원을 만나 뵙게 되실 겁니다. 네, 심플로 질문을 여기까지만 받고 시간이 많이 부족한데 딱 2분 정도만 현장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내가 이거는 꼭 묻고 가고 싶다.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일 먼저 들어주셨던 앞에 계신 분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까 자소서 이제 연장선 질문인데요. 이제 물론 이제 서류를 한 번에 붙으면 좋겠지만 이제 한 번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자동차에 이제 지원하게 되었을 때 이제 질문이 똑같으면 이제 만약에 제가 예전 자소서에 녹여냈던 경험들이 이제 똑같이 만약에 썼을 경우에 그게 이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반기 사이에 극단적인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진 않을 거라고 당연히 저희도 알고 있고요. 본인의 자기소개서를 그대로 활용하시는 건 문제가 없으세요. 다만 다른 사람의 자기소개서를 그대로 베끼는 것만 지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파란 옷 입으신 분한테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네, 몇 분 더 들어보죠. 네, 안녕하세요. 지금 플래시 메모리 관련해서 그 펌웨어 쪽으로 이제 석사 과정 이제 펌웨어 하는 일 쪽으로 이제 석사 과정을 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분야랑 좀 플래시 메모리라는 영역이랑 괴리감이 있다 보니까 자소서를 씀에 있어서 플래시 메모리라는 단어를 써서 자소서를 써도 되는 건지 아니면 자동차랑 관련된 것만 써야 되는지 그 부분이 너무 애매하던데 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다시 한 번만 더 네. 이야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죄송합니다. 석사 과정으로 예, 예. 플래시 메모리 관련 인베디드 시스템을 예. 전공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자동차의 전장
이제 부품들도 이제 인베디드 시스템을 쓸 텐데 그럼 이제 큰 개념에서는 인베디드 시스템이라는 게 같은 영역으로 묶이는데 이제 자동차 영역과 플래시 메모리 영역은 이제 좀 약간 다르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자소서를 씀에 있어서 이제 석사 때 한 일은 플래시 메모리에 대한 일인데 자소서에 그 내용을 써도 되는지. 예,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예, 그 분야에 대해서 현업 나중에 전문가분들께서 면접도 들어오실 거잖아요. 오히려 더 상세하게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쪽으로도 같이 녹여서 써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 본인 하고 싶은 대로 쓰시면 됩니다. 너무 그 회사에 연관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기소개서지 회사 소개서는 아니니까. 제 기억에 저는 뭐 고전 문학을 읽는 걸 좋아합니다. 이런 것도 막 썼던 것 같거든요. 자동차랑 전혀 관계없는 경험이어도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수 있는 경험이면 다 쓰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분야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하셨지만 어쨌든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쓰시면 되지 꼭 자동차랑 직접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자동차 회사에 입사하고 싶진 않았고 인사 업무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인사 업무를 좀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인사의 기능이 크고 역할이 많은 회사를 찾으면서 이제 그때 선택했던 게 현대자동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원하시는 동기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솔직한 얘기를 쓰시는 게 가장 아마 수월하게 작성하시는 방법이 아닐까, 또 설득력을 가장 높이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문 받을게요. 여기 계신 분이 먼저 손을 들어주셔서 네. 네,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아무래도 많은 지원자들이 자기소개서만으로는 자신을 다 보여주기가 힘들다고 느끼는 점이 많을 텐데 뭐 예를 들어 자기가 했던 프로젝트나 이런 것을 정리한 포트폴리오를 제출할 기회가 있습니까? 저희가 그 지원서 이제 작성을 하시고 나서 그 채용 홈페이지 지원서 작성 항목 마지막을 보시면은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제가 그 필수는 아니고 선택 사항으로 넣어뒀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딱 그런 경우예요. 자기소개서만으로는 나를 보여주기 좀 아쉽다, 나는 좀 더 어필을 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그 추가 자료에 해당하는 내용을 업로드 해주시면 되고요. 다른 분들은 이게 절대 필수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선택 사항이라는 점만 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저희도 지원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내가 뭘 했다 이런 것들 중심으로 적으면 어떤 사람인지 전혀 파악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진솔하게 본인 이야기를 좀 많이 녹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사진도 안 보이거든요. 그럼 저희가 블라인드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가진 가치관이나 생활 태도 뭐 이런 것들을 본인만의 생각을 잘 녹일 수 있는 형태로 자소서를 좀 작성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너무 아쉽게도 채용 토크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드리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한정된 시간 아니라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이어서 현장에 계신 분들은 선배 사원 멘토링 시간에 저희한테 다시 질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시청 중이신 분들은 저희가 내일도 계속 실시간 채팅창에서 대기를 하고 있을 예정이니까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자기소개서 접수가 종료되기 전에 최대한 많이 확인을 하시고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신 분들, 그리고 여기서 같이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인재채용팀은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